안녕하세요. 네, 4월도 벌써 다 끝났네요. 네, 마지막 주차네요, 벌써. 음, 이번 주 나름 불장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셨나요? 저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좀 해봤더니 뭔가 조금 결과는 좋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스타일하고 좀 달랐다라는 느낌 들었어요. 이번 저희가 공유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예전에는 뭔가 단일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갖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도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히스토리를 쌓아가면서 이거를 계속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전략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일단 어떠셨는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해주시죠. 네. 자, 일단 뭐 거의 시간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는데 이 GMBS 에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단기 신고가 달성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단기 신고가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뭐 52주 신고가 이런 거 위주로 건드렸는데 단기 신고가도 한번 건드려 보자 해서 한번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샀다가 그날 바로 팔긴 했어요. 이게 바로 떨어지는 추세가 보여서 팔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었어도 사실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 크지가 않았어요. 아마 4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종목이었고 이후로는 좀 무조건 거래 대금이 좀 큰 종목만 건드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빠른 음, 손절을 해서 그나마 좀 뭐랄까 큰 피해는 막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건 앞으로 좀 조심해서 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단기 신고가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거예요? 단기 신고가? 그러면 52주는 아니고 그 앞에 지금 일봉 더 길게 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애들인 거예요? 맞아요. 뭐 40일 이내로 이제 뭐 저는 한 40일 정도 기준 안에서 그러니까 장기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애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신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재갱신한 애를 다시 좀 따라서 구매하는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대로 양봉 찍고 나서 그 다음에도 약간 상승세를 좀 유지한다라는 이런 컨셉 자체가 잘 안 먹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할 건 아닌데 조금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쭉쭉 갈게요. 그다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히 이제 이것도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해가지고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좀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를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물량 소화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2차 전지라는 섹터 자체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를 거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흐름이 맞아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본 케이스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시 안 하려고 하는 게 약간 추세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아까 제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물량 소화를 한 후에 다시 오르는 거를 좀 노려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수익을 보긴 했습니다. 이게 하루 더 그다음에 기다리셨네요. 네, 이거는 원래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고 근데 한 번 더 사진 않았어요. 그때 다른 걸 좀 많이 샀어가지고 그래서 오를 때까지는 좀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팔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뒤에도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고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거래대금 상위에 종목하기도 했었고, 그때 뉴스가 이제 뭐 미국의 그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하고 뭐 공급 계약한 거 뭐 그런 좋은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관 순매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이제 한번 크게 상승한 후에 따라서 구매하는 그런 케이스고, 이 원래 썼던 전략이죠. 그래서 했을 때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뭔가 매수 시점이 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거 27일 날 매수해서 28일 날 매도를 한 건데 뭔가 이게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네네. 그래서 27일 날 매수를 해서 28일 날 매도를 한 케이스고, 아니네, 24일에서 25일에 매도를 한 건데 뭔가 좀 아무튼 네네. 금요일 월요일이구나. 그럼 맞아요, 네네. 맞아요. 죄송해요. 금요일 월요일 그래서 종배를 하고 바로 매도를 한 케이스인데, 이거 매도 시점이 늦은 건 제가 그때 아마 다른 이유로 업무 때문에 아마 매도 시점을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배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이 한미 반도체 같은 케이스는 이 반도체 섹터가 그때 좀 주도 섹터기도 했고, 네. 이제 거래대금 상위에다가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게 아마 네이버 증권에는 지금 그 뭐죠? NXT 거래가 아마 안 찍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수를 했다가 그날 바로 팔았습니다. 왜냐면 좀 이것도 하락하는 추세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를 종배를 했으면은 약간 수익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큰 수익은 아마 못 보는 케이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1% 이상 하락하면 그냥 장외 거래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건 손해를 봤는데, 뭐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더 큰 손해를 보는 위험을 이 방법이 지금 계속 막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 1% 이상 떨어지면 파는 전략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워낙 전력 설비 쪽으로 그 섹터 전체가 엄청 동반 네. 상승하는 그런 추세였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전기 쪽을 좀 보다가 좀 이미 나머지는 막 상한가 치고 막 그래서 매수하기 힘들고, 요거는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구매를 했고, 그래서 27일 날 종배를 한 다음에 28일 날 바로 시초가에 거의 팔아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5% 정도 했고, 얘가 제가 외국인 매수세 확인하자 적어둔 이유는 이때 얘가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 큰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작거나 이제 양매수 아니고 이런 경우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던 종목이라서 외국인 매수세는 꼭 확인하자라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 BM인데, 이것도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약간 말했던 그런 거예요. 고점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20일 이평선에 좀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다시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27일 날 샀다가, 원래 얘도 조금 며칠 보려고 한 케이스긴 한데 그 다음날 바로 좀 오르길래 바로 좀 팔아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뭐였죠? 보여드렸던 요거랑 같이 샀다가, 네네. 네, 이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매를 했었던 거죠. 추매. 안 했다고 했는데 했었네요. 이게 지금 제가 장표를 작성한 지가 좀 돼서 헷갈렸는데, 이때 사고 이때도 추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틀 정도 보다가 한 케이스라서 이런 전략도 지금 좀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RF 머티리얼스랑 통신 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22평선에 가까워져서 다시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RF 머티리얼즈랑 또 뒤에 보이는 솔리드랑
RFHS 이런 거 다 약간 그런 네. 관점으로 좀 음. 접근을 한 거고, 조금씩 기다리셨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기다리고 가능하면 춤에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RF 머티리얼스는 이때 사서 이때 매도를 했고, 어차피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보여드리면 솔리드도 이때 샀다가 그 상승세 보여서 바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RFHIC도 이때 또 샀고 이때도 두 번 나눠서 샀거든요. 그래서 두 번 나눠서 샀다가 같은 날에 이것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가 음. 확실히 같이 움직이긴 하니까 네. 이때 올라서, 요거는 제가 재반등에 넣을 때 매수 좀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고 한 게, 사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때 샀으면은 사실 다 6% 먹고 갈 수 있는 건데 이때 산 것들은 사실 크게 이득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을 앞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다리 기다리면서 약간 추매를 하면서 보다 보면 어쨌든 간에 좀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방법은 좀 계속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렇고 뭐였죠? 아까 뛰어넘은 게 이 부곡철강 같은 경우가 사실 음. 이번 주에 좀 타격이 큰 케이스였는데, 이게 그때 그 신고가를 달성한 케이스였거든요. 여기서 네. 신고가를 달성한 케이스라서 이제 여태 제가 했던 대로 뭐 신고가 달성도 했고 거래량도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그때 철강 섹터도 그래 강세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음날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큰 손절을 봐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해야 될까. 그렇다고 뭐 엄청 뭐 뭔가 시그널이 뭔가 저는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방지해야 될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서 가장 타격이 큰 케이스라서 음.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또 사실 또 비중이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 통신 이런 쪽에서 뭐 6% 먹고 이래도 요거를 좀 메꾸기가 힘들었던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철강 쪽 그러 섹터가 너무 네. 단기적인 테마였나요? 이게 어떻게 이걸 네,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철강도 그렇고 예전에 알루미늄 쪽 그런 소재 쪽도 그렇고 다 손해 봤던 게 뭔가 갑자기 급상승한 그런 테마주 같은 느낌의 경우에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봐가지고 뭔가 이제 저도 그랬었는데 장기적으로도. 그쵸.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아예 안 건드린다? 라고 하면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저도 그래서 그래서 한동안 섹터를 제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네,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저도 알루미늄 쪽 맞아요. 건드렸다가 크게 깨진 적도 있고 뭐 양자 네, 보안 테마 건드렸다가 크게 깨지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 섹터를 네, 굉장히 좁혀서 점점 그렇게 보게 되긴 하는데 저도 말씀하신 네, 포인트에서는 되게 공감 많이 됩니다. 네, 맞아. 그리고 사실 이날 제가 이런 뭐였죠? 큰 상승 뒤에 추가로 구매하는 전략으로 할 만한 종목이 사실 이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고민하다 결국 하긴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도 그때쯤에 와, 이거 갑자기 많이 올랐었잖아요. 전체 종목들이. 그래서 맞아요. 이게 할 만한 종목이 되게 없네라는 느낌이 저도 많이 받았던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냥 할 만한 종목이 없으면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차라리 아까 그런 뭐 재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목을 조금 사두던가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괜히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통신주 앞에서는 되게 샀고. 어쨌든 되게 전략적으로 잘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만 네, 잘 걸을 수만 있으면 무국철강 같은 케이스만 선별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계속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말고 그렇게 막 대박을 노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이런 그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상상 이런 거를 따상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한 건데 사실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엔 저번에 뭐 양자 컴퓨터 건드렸다가 또 좀 잘 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남은 거 이제 2 개밖에 없는데 둘 다 이제 다 어떤 케이스냐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정배를 했던 케이스긴 한데 이때 그 2차 전지가 워낙 그 ESS 관련 당일 좀 주도 섹터기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도 상이고 뭐 거래량도 많이 상승했고 장대 양봉의 캔들 차트도 좋았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뭐 큰 손해는 아니긴 한데 좀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제가 느낌상 빨리 떨어질 것 같아서 빠른 손절을 해 가지고 좀 이것도 막긴 했었어요, 그런 큰 손해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빠른 손절을 한 게 좀 좋았다라는 포인트고 이제 나머지 2 개는 다 그날 샀다가 그날 판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전력 관련해서 주도 섹터여서 했고 거래대금 상이라서 했는데 이게 13시쯤 샀는데 하락하는 추세가 보여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리 손절을 해 가지고 큰 손해를 좀 막을 수 있었던 케이스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때 전력 관련 섹터가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샀는데 이것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좀 보여서 일단 팔았어요. 근데 이것도 다음 주 월요일 돼 봐야 알겠지만 뭐 좋은 손절이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생각과 다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트가 다르게 움직일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손절하는 전략은 일단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봤을 때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철강 쪽에 사실 마이너스가 좀 크기도 했고 해 가지고 아마 좀 마이너스를 먹었고요. 월간 수익률을 봤을 때에는 뭐 플러스 14%긴 한데 아, 훌륭하시네요. 코스피의 30% 코스피 코스닥의 평균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코스피는 요 정도인데 아직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는 추세인데 아무튼 플러스 17% 정도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쨌든 부곡철강 아 하나만 좀 아쉽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좋으셨잖아요. 나머지 네 뭐 크게 손해 본 건 그거 하나인데 생각보다 그 짜잘짜잘하게 손절해서 제가 넘겨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생각보다 이게 쌓이니까 그죠. 확실히 마이너스긴 하더라고요. 1. 음, 몇 %씩 계속 있긴 하니까. 뭐 그게 커요, 나머지가 뭐 그래도. 사실 한 3 맞아요. 그래서 쪼금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그 제가 빨리 손절했던 애들을 그다음 추세를 봤을 땐 항상 좋은 손절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종목 선정을 더 잘하는 거고 그 사전책으로 '손절이라도 잘하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재반등 노리는 그런 종목들 하는 전략들을 좀 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쪼끔 더 잘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주 동안 뭔가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스타일도 많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네. 지난주 일주일 만에 뭔가 되게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맞아요. 뭔가 이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느낌도 있고, 또 저랑 근데 들어가는 타이밍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미리 조금 보긴 했는데. 음, 네. 네. 뭐 서로 다음 좋은 주에는 점은 더, 가져가고 해야죠 뭐. 다음 주엔, 이번 좀 약간 눌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대진님의 스타일대로 하면은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좀 장점만 가지고 단점은 버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